근본 영상이 저처럼 인버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께 진솔한 마음의 위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0년 후자입니다. 코스피가 역대급 불장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인버스 투자자이기 때문에 축제에서 소외되어 있는데요. 인버스 투자자로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지, 인버스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저희 조금 다른 관점이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처럼 인버스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께 마음의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계절성 하락을 기대하고 코스피가 한 약 3,700을 넘어서부터 인버스를 본격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계획이 코스피가 1% 상승하면 90만 원, 코스닥이 1% 상승하면 210만 원 해서 총 300만 원 정도씩 매수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족하다 싶으면 더 매수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작년 말에 한 7,800만 원 정도 인버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올해 초에 이제 급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량이 급격히 많아지더니 이제 인버스가 거의 2배 늘어서 지금은 1억 6천만 원 정도 이제 보유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손실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다 합쳐서 4,500만 원까지 손실이 갔었어요. 그래서 계좌도 4천만 원 정도 손실이 발생했었고 이번 주에는 좀 줄어서 이제 인버스 손실이 3천만 원으로 줄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번 금요일 마지막 미국장이 엔비디아가 8% 상승하면서 이제 장이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또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를 악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버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이것일 겁니다. 지금 팔아버려야 할까?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요 부분일 건데요. 저도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곱씹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안 팔고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는데요. 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 매수 과정에서 손실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오히려 기회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농장을 비유해서 했었는데요. 기업, 주식을 산다는 것은 농장을 산다는 것과 같고 농장을 10억에 팔고 있다. 그런데 이 농장을 가격을 낮춰서 9억에 판다. 그러면 1억을 더 싸게 사는 거니까 더 좋게 보고 이걸 사야 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이 농장을 9억이 됐을 때는 안 사고 11억이 됐었을 때 그때 돼서야 오히려 오른다고 좋아하면서 산다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던 것이 있는데 같은 논리로 본다면은 지수가 이제 올라갈수록 인버스는 가격이 싸지고 인버스가 수익이 날 확률이 커지지 않습니까? 인버스 4천일 때보다 인버스 5천일 때가 뭐 더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같은 논리로 본다면은 이제 안 사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기회를 보고 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죠. 그러면은 뭐 이제 이 농장에서 비유했지만 버핏도 이런 경우는 안 사거든요. 언제 사지 않느냐 했을 때 내가 농장의 가치를 10억이라고 봤는데 펀더멘탈 상황이 바뀌어서 이 가치가 5억밖에 안 돼. 그렇게 된다면은 펀더멘탈이 바뀌었다면은 이것을 9억으로 한다고 쳐도 가치보다 가격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인버스를 사다가도 이게 상황이 바뀌어서 인버스를 살 상황이 아닌가? 우리나라가 펀더멘탈이 정말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5천이 갑자기 오르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 이상 오를 것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인버스를 오히려 엑시트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현재의 내러티브는 너무 완벽합니다. 그런데
뭐 이제까지 코스피가 높았을 때도 항상 내러티브는 좋았었어요. 제가 비교하는 것은 2021년에 그 좋았던 시절이었는데 처음으로 3천을 돌파하고 났더니 지금과 유사하게 나왔던 말은 뭐냐면 드디어 우리나라가 인정받고 있다. 계속 저평가받다가 이제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때도 반도체 좋았거든요. 반도체 초연결 때문에 엄청나게 팔릴 것이고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 3,300 간다. 3,700 갔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떨어졌어요. 데이터로 왔었을 때도 지금 이후에도 보겠지만 유사한상이 나왔을 때는 어느 것을 따를 것이냐 했을 때 저는 내러티브보다 데이터를 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로 왔었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펀더멘탈이 좋아졌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열기에 기세에 있어서 올랐다는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엄청나게 증시 밀어주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고 반도체도 엄청 좋고 앞으로 잘 팔릴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펀더멘탈 달라진 게 맞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러티브가 이제 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내러티브가 완벽하지만 그전에도 이런 상황에서도 떨어지는 일들이 더 많았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것이 현재 상황이 펀더멘털에 바뀌어서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세가 좋아서 올라간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정이 나왔을 때 판단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열기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펀더멘털 아닙니다가 아니고 현재 펀더멘털이 달라졌는지 아니면 정말 기세가 좋아서 오른 것에 불과한 것인지 확신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정이 오면은 확실히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급히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현재 인버스 투자에 대한 이제 확률 기대값이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표를 하나 보내드릴 건데요. 요걸 보시면 이제 10% 이상, 이제 20% 이하의 하락을 이제 조정이라고 하고 그 이상은 하락이라고 보고 그 이하의 조정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시면 이제 S&P가 매년 오르기만 한 것 같이 보여도 실상은 그 한 해 안을 뜯어보면 그 한 해 안에서 상당한 이제 진폭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10% 최근 20년 동안 10% 하락, 특히 조정이 발생하지 않았던 해는 이렇게 7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해는 보시면 이렇게 10%, 48%, 28%, 16%, 19%, 10% 이렇게 그 한 해가 결국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 하더라도 그 해 내에서는 최소 10% 정도의 흔들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코스피를 보시면요. 코스피는 더 심합니다. 10% 이하의 하락. 그러니까 조정이 발생하지 않은 해가 20년 동안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10% 이상의 하락이 한 번 있었다는 것인데 보시면 올해도 결국은 확률적으로 이제 조정이 한 번은 오는 것이 확률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기대값을 계산을 해보면요. 제가 코스피 기준으로 95% 확률로 조정이 온다고 잡은 것이 아니고 그냥 미국 기준으로 84% 확률로 조정이 온다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발생하지 않았을 때 손실 요것을 계산을 해보면요. 발생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10% 이제 발생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12% 이상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2배의 지수를 섞어놨기 때문에 18% 정도로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1.6억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18% 정도 이제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고 그 확률은 84%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4%로 이제 빌리고 있거든요. 제가 대출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4% 이자 손실이 발생하고 롤오버 손실, 롤오버라던가 괴리율 등을 다 담아서 10% 정도 발생을 한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도 여전히 이 플러스예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10년을 보자 계산을 잘못한 거야. 예를 들어서
현재 코스피가 5천인데 코스피가 6천까지 상승했어. 그리고 거기서 10%락이 발생해서 5,400을 찍고 다시 상승을 했어. 10년 후 부자 네가 말한 것은 최고 고점에서 떨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최고 고점이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익을 내고 엑시트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확정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것이 확률적으로 좀 더 나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현재에서의 기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서 홀이 나오면 3배를 주고 짝이 나오면 투자금을 잃는 베팅이 있다고 쳐볼게요. 요 베팅은 좋은 베팅이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기대값이 더 크니까. 그런데 내가 짝이 나와서 돈을 잃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쁜 베팅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과론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현재가 어느 것이 더 나은 판단이냐가 따졌을 때 지금 판단으로서는 지금 말고 조정을 기다리는 것이 좀 더 나은 판단이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0년 후 부자 얘기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버스를 추가 매수하는 것에 마음이 들지 않고 자꾸 엑시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이런 것에 대해서 캠피셔는 생존 평양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을 했었습니다. 제가 요거에 대해서 따로 또 영상을 찍기도 했는데요. 제가 이 캠피셔의 글을 보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삼성전자를 조기에 엑시트 했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영상 하나 더 만들었는데 그거는 다음번 또는 다다음번 영상에서 올릴 거고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이 생존평에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람의 마음은 두려움이 생기면 그 단기적인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려고 하니 이런 태도 자체가 이런 평양 자체가 주식 투자에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계속 보려고 하고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캠피셔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두려움은 이제 생존 평양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것이고 결국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버티고 견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을 기초한 제 향후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앞으로도 제 인버스는 계속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피 코스닥 1% 움직이실 때 코스피는 90만 원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210만 원, 전 300만 원씩 매수를 해 왔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렇게 매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지금 5천까지 왔지만 아직 제 전망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조정이 오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전망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미국은 조정을 겪고 나서 소폭 상승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지만 한국은 이제 조정을 겪고 나서 이것을 쉽게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올 한 해 좀 하락으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여전히 기존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기점으로 해서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 조정은 언제 오는 건데 이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앞으로 있을 이런 안 좋은 얘기들에 대해서 얘기들이 거의 없고 보이지가 않는데 사실 올해가 그렇게 좋은 해가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2월 20일만 해도 연방법원에서 이제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요것에 대해서 흔들릴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요것에 대해서는 제 전망 영상 그리고 트럼프 판결이 나올 경우에 달라질 것들 그 영상에 대해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놨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에 되면 이제 패드 의장을 교체하는데 의장 교체할 때도 데이터적으로 별로 좋은 징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선거죠. 올해가 대통령 2년차 중간 선거가 있는 해인데 그 있는 해에는 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특히 2분기, 3분기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이벤트들 때문에 안 좋다는 것이냐? 이건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안 좋다고 기대해버리면 사람이 마음이 그 이벤트에서 하락이 안 나오고 조정이 안 나오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이벤트 고려하지 않고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흔들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많았기 때문에 특정한 이벤트는 고대하지 않고 마음 편히 10월 말까지 기다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편히 먹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한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삼성전자를 이제 팔 때도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손실 났었을 때 마음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의식적으로는 마음이 편하다 하더라도 무의식 어느 부분에서는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불편한 마음을 빨리 지워버리고자 삼성전자가 조금 올려버리니까 팔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결국 인버스를 가지고 인버스가 수익이 나고 심지어 이게 대세 하락이야. 사실상 하락에서 더 수익이 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전 또는 약간의 수익이 나버리면 사람 마음이 엑시트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편할 뿐만 아니라 더 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결국 훈련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또한 삼성전자 이렇게 빨리 팔아버렸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요번이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저 또한 마음을 편히 먹으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입니다. 제가 이제 제 채널 게시글을 통해서 매주 손익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나보다 더 손실을 많이 나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보시면서 마음의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인버스를 앞으로도 산다 그랬고 요거를 가지고 거짓말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매도를 하면은 얼마나 매도를 했는지 이제 그건 게시글에 게재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 10년 후에 어떻게 되나 좀 봐주시면은 좀 마음을 편히 먹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 인버스 이제 매수한 것이 이제 배미의 기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후회하는 것은 2021년도예요. 저는 그때도 인버스를 이제 매수를 했었습니다. 사이클 고점마다 매수를 하는데 그때는 저도 마음이 쫄려서 21년 고점 한창 갔었을 때는 가급적 시장을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오른다는 얘기만 나오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결국 그때도 인버스 수익을 내고 엑시트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쉬웠던 점은 그때 시장을 덜 봤던 점.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를 확실히 봤었으면은 그때도 이건 이랬는데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냐 하면서 현재가 그때처럼 떨어진 상황과 유사한지를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데이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유사한 상황이 왔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물론 저도 뭐 계속 오른다는 기사라든가 영상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조금씩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듯이 훈련의 기회로 삼고 있어요. 생존 평양 극복 훈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게 다 생존 평양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 또한 기존에 샀던 만큼만 살 뿐이지 매수량을 더 늘리지는 못했어요. 왜냐? 저 또한 두렵기 때문에. 저 또한 아직 훈련이 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가 좀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훈련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극복하고 또 수익까지 내가지고 종료를 하면서 다음번에 더 큰 더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내러티브는 별로 좋지 않지만 데이터로 보았을 때 그리고 확률 기대값으로 보았을 때 인버스 투자가 뭐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잘 넘겨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